안녕하세요, 도시탈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바이크를 살지 말지 고민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몇 마디 해드릴까 합니다. 바이크를 사야 하는 이유. 자, 뭐 첫 번째 이유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바로 이 재미죠. 이 재미와 자유로 그 무엇도 이 첫 번째 이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채널의 주 시청자분들을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남성분들이시고 고추가 이렇게 잘 익고 있습니다. 빨갛게. 그 연령대도 대부분 이 30, 40대 윗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1년이 됐을 때 봄 시즌에 정말 바이크를 살까 말까 막상 이 결단력이 안 생기시는 우리 동료분들에게 팔까 말까 망설여질 땐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맞잖아요. 이미 그렇게 결혼 생활들 다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아예 겁이 나서 안 사실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이 가다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한 어떤 아드레날린을 받을 수 있는 게 글쎄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격투기 종목, 복싱 정도 링에 올라가서 이 글러브를 맞대하고 있는 순간에 그 뿜어져 나오는 한 대씩 맞을 때 또 제가 한 대씩 되돌려 줄 때 그때 나오는 그 아드레날린이라면 이 바이크라는 취미생활을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취미생활이 잘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이 바이크만한 쾌감을 주는 취미생활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체력입니다. 체력. 뭐 좀 애들 더 키우고 나중에 타지 뭐 이러는데 바이크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제가 타는 이런 스포츠 성향의 바이크들은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바이크가 체력 소모가 많다는 걸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 도로에 나와 있는 순간 이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집중력을 요합니다. 4바퀴가 달린 차로 한 50m 전방에서 발견하고 멈출 수 있는 어떤 계산체가 있다라면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많게는 2회 이상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연구 자료에서 봤었던 기억이 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보다 이 바이크 운전을 할 때가 반사신경이 0.8초 정도인가 더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 자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주행만 해도 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눈알도 계속 굴려야 되고요. 좌우뿐만 아니라 저 앞에도 봐야 되지, 백미러 봐야 되죠. 그거로 모자라서 숄더 체크까지도 가끔씩은 해야 되죠. 많은 걸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왼손은 클러치, 오른손은 앞브레이크, 그 다음에 스로틀, 오른발, 왼발, 기어, 뇌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하시고 싶으신 바이크가 만약 이런 스포츠 성향 레플리카나 아니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체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핸들로서만 이렇게 조절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벅지로 타는 거거든요. 이 아래 하체 힘으로 탑니다. 하체 힘으로 이 시트 위를 미끄러지듯이 좌우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제대로 스포츠 주행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보면 이 허벅지가 그 스쿼트 한 100개 한 것처럼 욱신욱신 거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체력이 언제까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버텨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제 스스로 가끔씩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알차나 이런 스포츠 성향의 네이키드를 50에도 탈 수 있을까? 확실하게 하나 드는 생각은 그렇게 타려면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40이 넘어가면 1년 다른 거 아시죠? 40 다르고 41 다르고 42 다르고 계속해서 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체력이 더 팔팔할 때 해보시라. 다음으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휘발유를 태워서 가는 바이크에 들어가는 이 내연기관 엔진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로5.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유로5를
적용하기로 했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18년식 S1000 같은 경우에는 유로5 적용차가 아닙니다. 당시에 유로4였어요. 그런데 벌써 유로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점점 환경 규제는 높아져만 간다라는 사실이죠. 올 한 해 붐을 일으켰던 야마하의 R6 같은 미들급 슈퍼바이크는 2021년에는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이크는 유로5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일산화탄소든 이산화탄소든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뭐 촉매 같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이크의 출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R6 같은 경우에는 뭐 그 600cc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형 바이크인데 오히려 구형들보다 점점 출력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진이 커져야 그만큼 힘을 뿜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생산 라인을 전부 다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단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게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보는데요. 규제가 점점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어져 간다면 10년 뒤, 그 정도가 되면 과연 이 내연기관 바이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전기 자동차의 시대는 도래를 해버렸잖아요. 바이크도 마찬가지죠. 스쿠터 쪽은 뭐 이미 중국은 전기 스쿠터가 더 많이 지금 다니고 있고,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는 뭐 이제는 뭐 발이 치일 정도로 많아진 세상이고요. 내연기관, 특히 2기통을 대표하는 할리 데이비슨 브랜드에서도 이미 전기 바이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예언자는 아니지만 저는 10년, 앞으로 10년 바라봅니다. 10년 뒤면 내연기관을 가진 이 바이크 세상에 큰 변화가, 큰 변혁이 한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시간 문제라는 거. 중학생 때였나? 모토GP 경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해설자가 했던 말이 높아져만 가는 환경 규제 때문에 저 투스트로크 바이크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 속으로 솔직히 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모토GP 그 레이스에서는 사라질지언정 저게 어떻게 공도에서 사라져? 그런데 사라지더군요. 역사 속으로.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사라져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돼 있나 봐요. 투스트로크 바이크의 시대도 저물었듯이 내연기관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분명한 건 그 시대는 온다라는 거죠. 아마 전기 바이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바이크를 타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전기 모터에서 나는 윙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소리 때문이 아닙니까? 가슴을 뒤흔드는 이 4기통의 하는 2020년 4월부터 풀배기는 머플러 튜닝 자체는 이미 법적으로 막혔죠. 이제 어쩔 수 없죠.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런 옹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분들, 우리 형님분들, 동생분들, 기왕 사려고 마음 먹으신 거면 더 늦기 전에 사세요. 타보세요. 다 설득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와이프분의 허락을 못 받으신 분들 80~90%가 바로 이 케이스에 들어가시게 될 건데, 이건 뭐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CL도 안 먹히는 상태이시라면 일단 헬멧부터 사세요. 헬멧부터 사시고 집구석에서 계속 그 헬멧만 쓰고 지내보시는 겁니다. TV를 볼 때도 컴퓨터를 할 때도. 그리고 그냥 나라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멍하게 부디 허락 잘 받으셔서 이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더 늦기 전에 시작하시기를, 언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이 내연기관의 사운드를 느껴보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